안녕하세요. 한나TV의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핫한 주제, 약간 무흐한 주제, 바로 춘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춘화라는 건 말 그대로 봄춘자예요. 봄춘. 봄을 그린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뭔가 설레이는 계절이 바로 뭡니까? 봄이죠. 봄은 뭔가 약간 막 사랑을 하고 싶은 계절이고 뭔가 설레이고 두근두근한 계절이 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겨울에도 봄이 옵니다. 어떤 계절이어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누군가 나랑 사랑을 나눌 사람들만 있으면 이런 설레이는 감정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봄이 느껴지죠. 그래서 춘화입니다. 춘화는 봄을 그리다. 춘흥, 뭔가 이게 사랑의 감정, 바로 거시기하는 성교를 하는, 성행위를 하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근데 조선시대는 알다시피 좀 되게 억제된 나라였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좀 막 유교주의 그런 보수적인 나라였고, 이런 춘화를 도대체 조선시대에 어떻게 그릴 수 있게 되었나, 제가 춘화의 역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오픈해서 춘화를 이렇게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출간할 수 없었어요. 암암리에 몰래, 우리가 뭐 남학생들 이렇게 학교에서 몰래 이렇게 야한 사진 돌려보듯이, 요즘엔 안 그런가? 요즘 핸드폰으로 돌려보나요? 핸드폰으로 돌려보거나 뭐 야한 동영상 같은 거 몰래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몰래 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신윤복이나 김홍도 같은 화원들은 국가에 소속된 화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그림을, 멋진 그림을 그렸던 그 화원들이 이렇게 춘화를 그릴 수 있었던 거는 도대체 그때 당시 유교적인 그런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 뭐 신윤복이 너무 춘화를 노골적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도화원에서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런 엄격한 나라에서 어떻게 춘화를 그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궁중에서도 춘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궁중에서는 이제 후궁들이라던가 이제 세자빈이라던가 이렇게 앞으로 성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공주라던가 이제 시집가기 전에 뭔가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망측하게 이렇게 뭔가 그림으로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성교육 목적으로 또 춘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시각적 교육을 위해서 춘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의 춘화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일단 중국에서 춘화를 제일 먼저 그려줬고, 일본 춘화도 어마어마하죠. 일본 춘화는 좀 되게 노골적이고 많이 야합니다. 지금도 일본이 또 엄청난 성진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전해진 춘화라던가 음란 서적, 그리고 야한 뭐 성기구, 이런 것들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아무래도 18세기 후반에 조선시대에 춘화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18세기에는 우리나라가 근대사회로 이동하는 시기였어요. 그때 배경을 잠시 얘기해보면 분홍층의 성장, 부유한 농민들이 나타나고 양반들이 몰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잘 짓는다든지 상품 화폐 작물을 막 이렇게 잘 재배를 한다든지 광작이 가능해졌어. 넓은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부유한 농민도 생기고요. 장사를 잘해가지고 독점상인, 도고, 뭐 개성의 송상, 의주의 뭐 만상, 뭐 이런 식으로 독점, 무슨 뭐 인삼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물건을 독점하는 독점상인이 나타나면서 상업이나 농업으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한 그런 농민들이나 이런 상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18세기에 이러한 분위기,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한 중류층과 상류층이 막 나타나면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어느 쪽에 빠지게 되죠? 음주가무, 술 마시고 뭔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막 그런 분위기가 이제 생기면서 18세기 후반에 춘화가 유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춘화는 노골적인 남녀의 직접적인 성행위를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춘화에는 어느 정도 깊이가 있고, 그리고 좀 너무 노골적이고 부끄럽거나 막 너무 야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실제적으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춘화의 목적은
이 춘하를 보고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뭔가 성욕을 촉진시키면서 최음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는 나는 싫어요 막 이러는데 춘하를 보여줌으로써 부끄럽게 하고 약간 성욕을 유발시켜서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자한테 뭐 야동을 보여준다던가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요즘의 야동과 비슷한 야한 동영상과 비슷한 역할이겠죠. 그리고 조선시대 이런 춘하를 보면은요 약간 내 입장에서 훔쳐보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춘하죠. 바로 김홍도의 대표적인 춘하입니다. 약간의 모자이크를 했어요. 딱 봤을 때 이 남녀가 어머 필드에서 실내도 아니고 야외에서 그래서 언덕에서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남자분은 다리를 꼬았고요. 여유 있게. 여자분이 위로 올라가서 여자분이 이제 여성 상위이네요. 그쵸? 여자분은 옷을 다 벗었고 남자분은 바지만 벗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두 분이 성행위 하는 거를 몰래 지켜보는 느낌이죠. 훔쳐보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훔쳐보는 관점.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관음증, 인간의 그러한 훔쳐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 관음 현상을 약간 이용한 관음적인 그런 또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춘하가 봤을 때 너무 망측하다,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야하다 그런 거보다는 뭔가 자연의 일부랄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배경도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홍도의 작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큰 바위가 이렇게 있고 바위에는 소나무들이 이렇게 이끼 약간 나무 그 바위에 이끼가 좀 있고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언덕과 바위의 이 만남을 이 뒤에 배경조차 약간 여성의 성기와 남근이 이렇게 만나는 남근이 이 바위 안으로 파고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 주변에 이런 까만색으로 표현한 것 같은 이끼나 이런 풀들은 약간 음모를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앞에 있는 남녀도 교합을 하고 있지만 뒤에 있는 이 자연 현상도 약간의 교합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홍도의 낙관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아니 당대에 엄청난 화가인 김홍도가 왜 이런 남사스러운 그림을 그렸을까? 이 낙관은 가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장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남녀의 성행위를 그리는 게 뭐 그렇게 문제되나? 그때 당시 유교적인 보수적인 그런 유교 사회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김홍도는 이거 자체도 되게 예술적으로 잘 녹여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나름이 있겠지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시고 여러 이제 그런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뒤에 배경도 약간 성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춘하는 음양의 조화, 뭔가 자연과의 어우러짐, 너무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해학적인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하를 다른 말로는 운우지정, 운우도, 그런 구름 운자, 비, 구름과 비의 사랑, 뭐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춘하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적인가 하면 제가 찾아봤더니 인조 때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바로 명나라 말기의 무장인 모문용으로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사신으로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값진 물건들을 많이 갖고 와라, 바쳐라,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인조 때 모문용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문물을 교류하는 통신사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그 코끼리 뼈 있잖아요. 코끼리 상아로 만든 남녀의 알몸 성행위를 이렇게 조각한 그런 조각이 있었대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줬는데 이것은 우리를 욕되려고 이런 걸 주는 것이다 라고 막 욕을 했대. 그때 당시 양반들이. 하지만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막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우리가 중국어를 통해서 그런 성적인 그런 조각이 있는 것이라던가 춘하가 그때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조 때 처음으로 춘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걸 모문용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이 춘하라는 것을 좀 거창하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근대성의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교적이고 성적으로 억압된 사회에서 남녀의 성행위를 그리고 뭔가 일탈적인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성적인 그런 욕구, 그런 남녀의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근대성의 출발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성은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하면 성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지만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숨기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줘서 그 어린 시절에 막 이렇게 사고 쳐가지고 오히려 임신하고 이런 것보다 제대로 교육을 하고 성이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을 유희로만 즐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교육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나라의 추나를 본격적으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약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신윤복의 추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윤복의 추나를 더 좋아합니다. 자, 이것도 추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추나를 제가 안 보이게 옆으로 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자 2명이 이 추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추나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양반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기생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부유한 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여자 둘이서 추나를 보고 있습니다. 추나를 보고 있는데 옆에 기울여 있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한쪽 손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갔을까? 여자의 한쪽 손이 치마 쪽으로 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최초의 레즈비언물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분이 이 뒤에 이제 파란색 치마를 입은 뒤에 여자를 꼬시는 거다. 왜 여자끼리 추나를 보고 있을까? 뭐 요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기생들이 이제 그런 성교육을 선배 기생이 어린 기생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파란 저고리 기생의 한쪽 손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앞에 촛불이 보이세요? 촛불이 앞으로 향하지 않고 촛불이 옆으로 이렇게 눕고 있죠. 촛불이 옆으로 이렇게 눕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렇게 옆으로 파란색으로 옆으로 비스듬히 보고 있는 뒤에 있는 여자가 숨이 가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숨이 이렇게 그 야한 추나를 보고 좀 흥분해가지고 숨이 가빠져서 촛불이 이렇게 막 날리고 있다는 거, 그거까지 세밀하게 그렸다라는 거죠. 물론 뭐 과부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추나라는 거는 이 두 여자의 약간 마음이 동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요것도 추나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한쪽 손이 어디로 갔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지금 이제 기생방에서 남자가 이제 여자를 이렇게 잡고 끌고 있고 여자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추나죠. 이렇게 가체의 아름다움, 이제 기생방인 것 같아요. 남자가 지금 여자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는 표정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상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신윤복의 추나는 그 전 과정과 그 다음 과정을 좀 상상하게 하는 그러한 추나들이 많아요. 자, 다음. 자, 이것도 역시 건곤 1회도첩에 있는 추나인데, 자, 이 추나를 보면 일단 배경이 엄청난 양반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도자기라던가 향로라던가 이 책상이라던가 이 집의 이런 구조 자체가 양반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지체 높은 양반일 것이고 위에 올라탄 여자는 바로 기생이겠죠. 왜냐면 긴 곰방대를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긴 곰방대가 길면 길수록 약간 신분이 높음을 의미하는 건데 여잔데도 이렇게 긴 곰방대를 필 수 있었던 거는 유일하게 기생이나 아니면은 양반집 규수만 가능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기생의 이 옷차림이라던가 머리에 이런 가체의 화려함 이런 것들 보면은 아마 기생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나 자체가 왠지 낮은 것 같죠? 만약에 밤이라면 호롱불 같은 걸 켜놨을 텐데 뭔가 밝게 표현한 것 자체가 대낮이라는 겁니다. 대낮이면은 거의 기생이겠죠. 대낮에 자기 부인과 사랑채에서, 그리고 이 방은 사랑채입니다. 사랑채는 손님들이 오는 방이죠. 침실이 아니고 이게 좀 손님들, 남자 손님이라던가 손님을 맞이하는 데가 사랑채고 여자들이 기거하는 곳은 안채입니다. 그러면 옛날 그 양반들이 이제 자기 부인과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주로 이제 안채로 들어가서 일을 치르지 사랑채에서 일을 치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은 사랑채이기 때문에 기생과의 그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남자분 표정만 봐도 되게 엄청 좋아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신윤복은 이런 기생집, 기방에서의 그런 모습을 많이 추나로 그렸어요. 자, 여기서는 기생의 이런 복장을 표현하는 이 파란색 저고리의 기생 복장을 알 수 있고, 이 전모, 기생들이 이런 전모를 썼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지금 기생이 지금 당도했는데, 지금 이 두 남녀가 뭔가 화들짝 놀라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신윤복의 추나에서는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만 딱 봤을 때 뭔가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뭔가 놀랐고 여자도 살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분의 각도가 방금 뭘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색깔도 뭔가 쨍하게 왠지 여종인 것 같아요. 이 기생의 여종의 빨간색 치마가 선명하게 이렇게 딱 튀고요. 이불 안으로 왠지 그냥 제 상상에는 이 남자분이 아랫도리를 안 입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불을 지금 급하게 덮었고, 남자분이 지금 깜짝 놀랬고, 여종도 잠깐 놀란 기색이고, 뭔가 이 여종이 이 남자에게 이게 뭔가를 해준 각도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는 거. 그리고 여자가 되게 어이없게 지금 보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 기생하고 이 남자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 기생이 당도하기 전에 이 남자가 이 기생의 여종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먼저 일을 치른 뭐 그러한 느낌이라는 거. 자, 다음 추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너무 노골적인 추나도 물론 좋지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하는 신윤복의 추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신윤복의 추나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바로 사시장춘입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방송에서 보여드렸어요. 하나도 야한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야한 추나라고. 이 추나는 여러 가지 묘사하는 상징성이 진짜 많은 추나입니다. 사시장춘, 이 추나의 제목이 사시장춘인 이유는 이 추나의 정가운데에 한문으로 사시장춘이라고 이렇게 집에 붙어 있습니다. 항상 네 계절이 항상 봄이다. 네 계절이 항상 봄이라는 거는 내가 너를 만나서 사랑을 하면 항상 봄이다라는 그런 의미, 멋진 의미죠. 그리고 지금 이 여종이 앞에서 지금 술이랑 술상을 들고 있는데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안절부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 못 들어가고 있을까? 요 앞에 신발이 지금 놓여 있잖아요. 신발이 놓여 있는데 빨간 꽃신이 여자 신발이 있고 검정색 가죽신 남자 신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만 보더라도 집신이 아니고 가죽신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체 높은 양반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여자분은 기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남자 신발이 지금 가지런히 놓여 있지 않고 약간 삐뚤어게 놓여 있어요. 급하게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지금 뻗어 있는 이런 소나무는 직진하고 있는 남성을 의미하고 있고 남자의 성기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옆에 한번 계곡을 보시겠어요? 계곡을 보면은 약간 계곡의 위쪽에 있는 그 풀은 되게 솜털같이 표현을 했고, 계곡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것도 뭔가 좀 야하게 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요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계곡은
여성의 성기를 의미한다고.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이 안에서의 상황이 뭔가 지금 눈을 감고 들으면 뭔가 신음소리가 날 것 같은, 아무튼 야한 장면 하나 없이도 에로티즘이 느껴지는 신윤복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혹자는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에 있는 꽃이 하얀색 꽃이 피고 있잖아요. 보이세요? 사지장춘 밑에 꽃이 하얀색으로 뿜으면서 뭔가 꽃이 펴 있죠. 그래서 그 하얀색 꽃이 정액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정말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 집이 되게 뭔가 양반댁 가옥 구조 같은데, 아니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집이 있다라는 건 요즘으로 치면 약간 무인텔 같은 것인가? 산속에 있는 고즈넉한 모텔인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분명히 불륜의 현장일 것이다. 그 집안에서 할 수 없고 뭔가 멀리 나가서만 할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인데 불륜의 현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 추나입니다. 자, 신윤복의 추나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윤복의 추나에서는 몰래 훔쳐보기가 많습니다. 자, 여기 지금 훔쳐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남녀가, 이거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 별로 야하지 않아서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어요. 자, 남녀가 지금 이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여종인지 아니면은 다른 기생인지 뒤에서 이렇게 몰래 훔쳐보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 뒤에 있는 기생이 뭔가 다리를 살짝 꼰 것 같고, 한쪽 손이, 보세요. 한쪽 손이 뒤로 갔는데 치마가 올라갔죠. 이 말은 치마를 올리고 한쪽 손이 자신의 엉덩이 뒤쪽으로, 아무튼 한쪽 손이 말 그대로 속옷 안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남의 행위하는 걸 보면서 본인도 약간 마음이 동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남녀의 자세가 지극히 뭔가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여자가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이것은 보는 사람을, 보는 약간 서비스죠. 시각적인 서비스죠. 보는 입장에서 좀 노골적으로 그러한 성기가 보이도록 약간 이제 시각적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불편한 각도로 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각도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신윤복의 추나, 관음적인 그런 부분을 약간 건드린 추나죠. 자, 신윤복의 추나 중에서는 스님도 표현합니다. 스님도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제가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야하지 않죠, 여러분? 전혀 야하지 않아요, 그쵸? 이게 보면은 스님이 이렇게 앉아있고, 약간 여종인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지금 만지고 있는 약간 그러한 추나입니다. 추나에는 스님이 많이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요. 이 스님이 출연하는 것 자체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스님은 뭔가 좀 성적인 억압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스님을 자꾸 표현함으로써, 그리고 부녀자와 스님의 이런 불륜 관계, 불륜일 수밖에 없지, 스님은 결혼을 못하니까. 이런 걸 자꾸 표현함으로써 뭔가 그러니까 성의 탈출구, 그때 당시에 뭔가 풍자, 스님에 대한 풍자라던가 뭐 이런 식의 성적 탈출구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런 안방마님이 너무 임신이 안 되면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암암리에. 그때는 유전자 뭐 검사도 안 되고 그냥 뭐 시어머니도 대충 눈치챘지만 대를 잇기 위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조선시대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실제로 시내리의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 시내리 중에서는 스님의 씨를 받아오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스님은 이제 그거 가지고 내 아들이다 돌려달라 해코지 할 수가 없으니까, 스님은 원래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안 되니까 이것이 다 모든 게 비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며칠 있다 오면은 임신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암암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추나로 풍자했다라는 거죠. 자, 신윤복의 추나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 기생과 이러한 술이 만취한 남자와의 이런 관계. 이제 지금은 뭔가 이렇게 노골적인 성행위를 표현하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죠. 남자분이 지금 얼큰하게 취해서 얼굴이 빨개져 있고, 여자는 되게 관심 없는 척 하면서 딴 데를 보고 있고, 곰방대로 담배를 피고 있고, 남자분 손이 여자분 옷 안으로 들어간 걸 봐서 이제 뭔가 이제 다음 상황이 그려지는 그런 추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런 추나에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제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이런 신분적인 관계, 그리고 뭔가 약간 해학, 그런 풍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채팅창도 잠깐 볼게요. 너무 막 소통을 안 하니까 막 답답하다, 막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아, 또 소리가 왼쪽만 들리세요? 이게 가끔씩 제가 옥수수에서 켰을 때 약간 스피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안 들리나요? 예, 사랑의 온도 보러 가신다는 분 안녕히 가시고요. 보기 온다님 반갑습니다. 왜 채팅창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 빨리 채팅하세요. 지금 읽어드릴게요. 이게 옥수수 문제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랑 제 방송 시스템하고 좀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좀 음량을 키워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한쪽이 안 들리지? 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동 노가다님 반갑고요. 저번에 할로윈 방송 봤어요. 네. 예, DI27님의 경험이 많아야 큐레이터도 하는 거라고. 어떤 경험? 재밌네요. 추나 재밌죠? 이제 다음은 김홍도의 추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코코님이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기생이 임신하면 누구 아기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뭐 그 기생에 따라 다르겠지. 그 기생이 뭐 이렇게 매일매일 남자 바꿔가면서 잤으면 모를 수도 누구 애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여자가 임신하면 대충 누구 애인지 여자는 느낌이 난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날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옛날에도 날짜 계산을 했거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 모를 수도 있고, 뭐 하루에 2명의 남자와 관계를 했다. 그럼 모를 수도 있고. 뭐 옛날 이런 일이 있었어.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여자는 백인이고 남편도 백인입니다. 근데 이란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인 거예요. 쌍둥이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 여자분의 정부 애인이 흑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이제 관계를 하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애인이 와가지고 또 애인과 관계를 바로 시간차 없이 바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난자에 2개의 정자가 들어간 거지. 남편 정자, 애인 정자, 흑인과 백인 정자가 들어간 거야. 2개 다. 둘 다 센 거야. 그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정자가.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쌍둥이로 나왔던 그런 얘기를 제가 막 세상에 이런 일이 해외 토픽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나님 예전에 춤추는 거 보고 반해서 잠깐 영상 많이 찾아봤는데 요즘에도 춤춰요. 조선시대에도 피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피임은요, 조금 얼토당토하는 피임이 많았어요. 제가 유튜브에 조선시대 피임법에 대해서 올린 게 있는데, 막 창호지로 막는다던가, 성관계 후에 이렇게 뒤로 한 발짝 이렇게 뛰어가지고 점프 해가지고 그 정액을 떨어지게 하는 뭐 그런 거라던가, 뭐 간장을 들이마셨다던가, 뭐 이상한 피임법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지 창자 같은 걸로 콘돔을 만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호르몬을 조절하는, 여성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런 피임법은 당연히 없었고요. 좀 약간 말 그대로 무식한 방법이었죠. 뭐 여러 가지 피임법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구체적인 거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창호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지. 그 창호지를 뚫고 들어갔겠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주로 이제 성관계 이후에 식초물로 닦는다던가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당시에 남성이 정액이 알칼리성이고 여성 그 알칼리성을 산성으로 씻으려는 그런 건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신기하다, 그쵸? 어쨌든 식초물로 닦는다든지 그렇게 했었대요.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역사 교육과 나왔고요. 그런 역사 관련 컨텐츠 자료를 찾아가지고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 그런 사후 피임법, 조선시대 피임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소통 시간 어느 정도 가졌으니까 설명 계속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소통해달라고 잠깐 멈춘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좀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설명하다가 여러분 채팅 읽고 설명하다 채팅 읽고 그러면은 이게 흐름이 끊겨요. 예를 들어 우리 그런 추나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생이 누구의 임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런 거 갑자기 물어보면 또 그것에 대답을 하게 되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흐름이 끊기고 해가지고 채팅을 중간중간 못 읽는 게 좀 있습니다. 원래 사회나 국사 쪽으로 방송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학원 강사였고요. 지금도 역사 콘텐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상담사도 있었나요? 그게 뭔 소리지? 성상담사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야? 옥수수잼님이 소통이 먼저라고. 소통도 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방송을 어느 정도 설명한 뒤 그 뒤에는 뒤풀이 시간으로 소통을 많이 해요. 그리고 원래 어떤 캠방이든지 모든 채팅창을 100% 읽을 수 있는 방송은 없어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읽어주는 거지. 제가 요리 방송을 하던, 먹방을 하던, 그냥 일반 여러분들과 소통의 방송을 하든지 그 채팅창에서 제가 선택해서 읽어드리는 거지. 다 100% 읽으면 그냥 채팅 있는 방송밖에 되지 않고 재미가 없죠. 한국사 자격증이 아니라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역사교육, 역사랑 공통사회, 정교사 2급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은 뭐야? 한능검 얘기하는 거예요? 한능검 1급, 2급, 그런 거, 고급,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 저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처럼 좀 딱딱해요. 강의하는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부드럽게 어떻게 해줄까? 한스님. 어떻게 부드럽게 해줄까? 어떻게 부드럽게 해줄까요? 어떻게 부드럽게 해주지? 아무래도 정보 전달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처럼 말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어떤 말투로 해줄까? 니네들이 원하는 말투가 뭐야? 이렇게 여자친구 말투로 해? 자기야 이렇게 해야 돼? 애인처럼? 내가 왜? 내가 삼성동 노가다님한테 왜 애인처럼 말해야 돼? 여기 그게 뭐야? 자기야 우리 추나를 한번 같이 보자 막 이래? 뭐야 바라는 게 많아. 진짜 어이없어. 네, 아무튼 그럼 전 덜 딱딱하게 해볼게. 나이가 어떻게 돼요? 33이야. 백진이 닮으셨네. 백진이 닮았던 얘기도 처음이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신윤복 추나 봤으니까 김홍도 추나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이따가 또 이어서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명할 때 부처 같아요. 가지가지 바라는 것도 많다. 알았어요. 웃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사님은 애엄마처럼? 어떻게 애엄마처럼 하라는 거지?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모든 요구사항에 제가 다 받아줄 순 없으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해보도록 할게요. 웃으면서. 내가 지금 요즘 얼굴에 살이 쪄가지고 웃으면은 너무 뚱뚱해 보인단 말이야. 잠깐만. 파우더 좀. 야. 자, 웃으면서 해볼게요. 웃으면서. 아니, 설명하다 보면은 좀 진지하게 하다 보면 안 웃을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자, 이어서 신윤복 것만 쭉 보고 그 다음에 김홍덕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윤복 추나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나도 뭔가 좀 스토리가 있는 남자가 여자한테 수작 걸고 있는 추나인데요. 여자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도 손은 잡혔어요. 안 돼요 하면서 손은 잡혔어요. 우리가 여자들이 주로 나이트 가가지고 웨이터한테 이제 부킹 당하면 안 돼요. 저 춤만 추러 왔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엉덩이 빼지만 손은 끌려가거든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 손을 잡고, 이거 이름이 바로 소년전홍, 소년이 붉은 꽃을 꺾는다, 뭐 이러한 이름의 춘화예요. 주변에 꽃이 막 펴있고, 이 춘화를 가지고도 참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 가운데에 있는 괴석이 또 이것도 남성의 성기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제가 이런 해석본을 다 봤는데, 요거 있죠, 요거, 이 담장 위에 있는 풀 같은 요거가 오히려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거고, 이 괴석은 여성의 엉덩이 빼있는 거랑 각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있는 암석이 오히려 여자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막 남녀간에 이렇게 썸 타고 있는, 이런 수작 걸고 있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소년전홍이라는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자, 제가 신윤복의 그림 중에서 안 보여드린 게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어찌됐든 신윤복은 이렇게 단오 풍경이라든지 이런 기생들의 삶을 참 많이 그렸어요. 이것도 참 유명한 그림이죠. 딱 단오의 이렇게 기생들이 이렇게 목욕하는 그림, 그리고 이렇게 그네 뛰는 그림, 딱 정가운데 빨간색 치마가 딱 시선이 집중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말 완성도 높은 그림이에요. 거기다가 재치까지, 이 뒤에 있는 스님 둘이, 동자승 2명이서 여자들 목욕하는 거 이렇게 훔쳐보고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뭔가 이게 재치가 느껴지는 조선시대의 이러한 풍경을 그린 정말 멋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윤복 그림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신윤복은 이런 선이 되게 여성적이고 기생을 특히 많이 그렸고, 그래서 신윤복이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많이 예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인도라던가 뭐 바람의 화원에서 문근영 씨가 신윤복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신윤복은 여자였을 수도 있다. 이름 자체도 신윤복, 여자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렇게 이제 그림 자체도 뭔가 여성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김홍도의 그림은 좀 더 해학적인 미가 있습니다. 자, 김홍도의 그림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모자이크하지 않았어요. 뭔가 노부부의 성행위를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여자분이 표정이 안 좋아요. 여보 어떻게 좀 잘 좀 해봐요 이러고 있고, 남자분이 안 일어서는구만. 그래서 남자분도 안타깝고 여자분도 못마땅하고, 어쨌든 그런 이 노부부가 늙어가지고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면서 이런 노부부의 성관계까지, 그러니까 좀 되게 다양한 계층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춘화를 통해서 정말 현실성을 반영을 했고,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양반 같진 않죠. 약간 농민 같은 느낌이잖아요. 일반 민중들의 그런 삶에서 어떻게 좀 이 부부가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 그림 자체도 이 부부가 아니고 뭐 약간 불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분이 너무 많이 늙은 것을 봐서 불륜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노부부가 언제 오늘 우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두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부분에 이 담쟁이 덩굴도 약간 흐드러지게 담쟁이 덩굴이 약간 처진 느낌? 그런 부분도 약간 늙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무튼 노부부의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의 그런 행위, 그런 것도 이제 재치 있게 해학적으로 김홍도가 그렸고요. 김홍도의 춘화 중에서 또 이것도 참 귀엽습니다. 재밌죠? 자, 여기는 지금 기방인 것 같고요. 이 앞에는 기녀가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기녀도 곰방대를 물고 귀찮아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귀찮다고 하면서 옷은 다 벗고 있어요. 위에 저고리 이렇게 위 저고리 본인이 알아서 벗고 있고, 치마도 약간 오픈해 있고, 다리도 한쪽 올리고 있으면서 충분히 유혹적인 자세를 하고 있으면서 표정은 되게 귀찮다는 듯한 츤데레인가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남자는 되게 진짜 초스피드로 옷을 벗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갓부터 해가지고 샥 벗고 막 여자한테 지금 막 다가가는 이 그림, 뭔가 되게 급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진짜 되게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되게 마음이 급하다라는 거,
사실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유추했을 때 이 기방에서 이 기녀는 아마 다른 사람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몰래 이 기녀를 탐하려고 하는 지금 되게 긴박한 상황,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뭔가 재치가 있죠. 이 남자가 되게 급하게 막 짜잔 막 이렇게 막 개구리 같아요. 막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마음이 급한 그런 것을 춘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김홍도의 춘하는 좀 재밌어요. 뭔가 이렇게 좀 해학적인 춘하가 많다라는 거. 제로 김홍도의 춘하 중에서 또 해학미가 느껴지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한 그림이 노인과 여종이라는 춘하입니다. 자, 여기서는 많은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는데, 일단 이 노인은 좀 나이가 든 남자인 것 같은데, 이 지금 집의 구조를 보면은요, 책장이 이렇게 있고 수많은 책들이 막 서적이 쌓여 있는 걸 보면 이 양반이 꽤 지체 높은 양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건축 구조랄까? 아니, 이런 가옥 구조, 이런 것들이 역시 사랑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구도 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요. 이 촛대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 좀 잘 사는 양반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베개도 되게 좀 비싸 보이고. 근데 이제 이 지금 누워있는 여자애는 보니까 댕기를 내리고 있네요. 댕기를 내리고 있다라는 건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라는 걸 알 수 있고, 가슴도 좀 뭔가 소녀의 느낌이에요. 가슴도 약간 좀 작으면서도 탱탱한. 그리고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뭔가 가르치고 있고, 그 둘의 관계가 되게 좀 자연스럽다는 걸 보면은, 이 남자는 지금 높은 양반댁 어르신이고, 얘는 여종인데, 어린 여종인데, 둘의 관계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되게 좀 자주 만났던 관계,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거. 뭐, 주인댁 나으리가 여종을 탐하는 거는 조선시대에는 흔한 일이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들고 있는 이 컵입니다. 하얀색 이 컵의 정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지? 술을 먹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남자가 이 컵을 또 가리키면서 여기다 뭐 좀 담아주면 안 돼? 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약간 요청하는 듯한 느낌이고, 여자애가 막 수줍어하면서 웃으면서 뭐 이렇게 까르르 웃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춘하가 사실 도가의 영향을 받은 게 방중술. 그러니까 중국의 소녀경에도 나와 있는데, 늙은 남자가 어린 여자랑 관계를 많이 맺으면 회춘한다. 뭐 그런 게 이제 소녀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관계는 많이 할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좋은데, 남자는 너무 사정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도가적인 그런 방중술에 쓰여져 있습니다. 뭐 양기를 뺏긴다 이래가지고, 관계를 많이 맺어서 젊은 음기를 많이 받아들이되, 되도록이면 사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도가적인 방중술인데, 그 도교적인 그런 회춘의 방법 중에서 이게 좀 야하지만 노골적이지만 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는 글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린 여성의, 이런 소녀, 어린 여성의 성관계를 많이 하지 않은 어린 처녀의, 어린 여성의 그 질액에다가 대추를 넣으면 쪼그라진 대추가 팽팽해집니다. 그 대추를 가지고 술을 담가 먹든지, 그 대추를 남성이 먹으면 엄청난 정력제라고, 이제 유명한 정력제로 이제 많은 남자들이 먹곤 했었어요. 술을 담가 먹는다든지 어떻게든지 섭취를 했는데, 이 지금 어르신이 이 어린 여종의 그 질액을 받으려고 이 컵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사람도 있고, 이것이 하얀색 종이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에 창호지로 만든 피임기구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컵의 이 존재, 이 작은 컵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위에는 아마 이렇게 좀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돌려있는, 보다가 딱 놓은 이 책은, 가운데 있는 책은 춘하집일 것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종과 이런 노인과 여종, 그 주인댁 나으리와 여종과 이런 관계도 말 그대로 불륜이잖아요. 근데 불륜인데 뭔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역시 김홍도의 춘하도 뭔가 해학적이고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김홍도의 추나를 또 몇 개 보여드릴게요. 김홍도의 추나는 운우도첩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요거 아까 보여드린 거죠? 요거 아니다. 안 보여드린 거다. 요것도 역시 이렇게 그냥 길가에, 산에서, 필드에서, 야외에서 주로 관계를 맺는 건데, 남자가 왠지 더 어려 보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위에 여자는 이제 기생인 것 같죠? 요것도 역시 뒤에 있는 암석과 여자, 이런 사람과의 구도를 자연스럽게 배치함으로써 뭔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지만 좀 그렇게 심하게 야하지 않은 느낌이 들면서 자연과의 조화로움이 느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추나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고 자연을 그렸고 뭔가 뒤에 배경을 멋있게 그렸다라는 거. 하나의 수묵화에 사람도 같이 녹여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김홍도의 추나 중에서 또 이제 운우도첩. 이것도 하나의 이제 뒤에 달이 떠 있고 여긴 밤인 것 같죠? 남녀의 이제 관계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스마일로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옆에 막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고 옆에는 폭포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자연경관과 함께 이런 야한 그림이 어우러져서 이것이 그냥 집에 걸려 있어도 심하게 야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추나의 특징입니다.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다던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다던가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그렸다라는 거. 자, 제가 지금 신윤복과 김홍도의 추나를 보여드렸죠. 자, 김홍도의 추나 중에서도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역시나 스님이 그려진 그림인데요. 자, 스님이 이 밑에 있는 여자도 댕기가 이렇게 들어진 거 보니까 이제 되게 어린 여종인 것 같아요. 어린 처자를 데리고 지금 스님이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모자이크를 했지만 스님 크기가 꽤 컸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이십니까? 동자승 배우고 있어요. 나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동자승 학습하고 있고요. 스님이 지금 이게 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약간 불교를 어느 정도 비판하는 걸 수도 있고 사회 비판적인 부분도 있고요. 스님은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관계인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자꾸 추나에 나온다는 부분도 약간 성적인 탈출구, 뭔가 금단의 그런 거라던가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일탈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과의 관계도 추나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윤복하고 김홍도까지만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유명한 추나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정제 최우석이라는 혜원 신윤복, 그리고 단원 김홍도, 그리고 정제 최우석의 추나 바로 운우 도화첩도 유명한데요. 이분은 좀 컬러풀해요. 색깔이 컬러풀하고 약간 중국 추나를 닮았는데 조금 더 노골적으로 그렸고 좀 이런 노비들의 추나도 많이 그렸습니다. 4점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분 거는 좀 다소 더 야할 수 있어요. 후다닥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모자이크를 안 했네요. 모자이크를 안 했지만 뭐 그렇게 별로 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노비인 것 같아요. 언년이랑 이제 돌쇠 같은 느낌인데 절구를 빻다가 이제 돌쇠가 뒤에 접근해가지고 그냥 빨리 후다닥 해결하자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딱 넣으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고, 이게 뭔가 절구를 찍는 그런 행위와 뭔가 이런 행위도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절구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느껴지고, 뒤에 있는 닭들이 얘네들을 보고 있음으로써 약간 해악도 느껴지고, 이 최우석 작품은 약간 컬러를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 컬러풀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노비들의 관계도 그렸고요. 일단은 이 뒤에 있는 노비분의 그 사이즈가 꽤 사이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느낌이라는 거. 이 절구로 떡을 치는 거, 그런 게 또 약간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밑에 병아리들도 막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야한데 잠깐만요. 모자이크 했구나. 모자이크 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혼교 장면도 추나에서 많이 보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혼교를 했다니. 이거는 상상의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남아있는 것이겠죠? 막 옷이 막 벗겨져 있고, 지금 아마 이 혼교 장면을 봤을 때 이 여자는 기생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남자 2명과 기생 2명이 이렇게 혼교를 하고 있는 장면도 있더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역시 최우석의 작품은 좀 컬러풀하다라는 거. 되게 살색을 색칠을 잘 그렸죠. 그리고 이제 색깔을 되게 많이 썼다라는 거. 자, 요것도 이제 훔쳐보기. 요거는 약간 그 신윤복이 그린 그림하고 좀 비슷하죠? 여기 옆에 여자가 또 훔쳐보고 있고, 역시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남자가 뭘 보고 있죠, 여러분? 남자가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본인이 관계하고 있는 거울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 좀 에로틱한 느낌이 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모텔 같은 데서 이렇게 거울 붙어 있는 모텔도 실제로 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거울을 봤구나. 그리고 이 남자의 침상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질체 높은 양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올라타 있는 여자는 역시 머리를 댕기를 이렇게 떼고 있네. 그래서 어린 여종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왜 춘하에,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들 다리를 이렇게 꼬았을까요? 다리를 꼬으면 더 좋은가? 왜 남자들이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어요? 궁금하네. 어디 보면 남자들이 더 거의 다리를 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림, 이것도 역시 관음,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관음적인 부분을 그린 춘하고요. 최우석의 작품 한 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엄청나게 잘 사는 양반댁 집인 것 같고요. 역시 여종인 것 같죠? 머리를 길게 따오를 어린 여종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같고, 남자분은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죠? 어떠세요? 최우석의 작품도 봤는데, 이 최우석의 작품, 정제 최우석의 작품은 좀 컬러풀한 점이 있긴 하지만 약간 그림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죠. 선이라던가 좀 예술적인 느낌은 좀 덜하지 않나. 저는 왠지 최우석의 작품은 좀 웹툰? 만화 같은 느낌이 좀 더 느낌이 약간 만화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림을 이렇게 색깔을 많이 써서 그런가? 어쨌든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춘하를 그린 화원으로는 바로 신윤복, 김홍도, 최우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작품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작품은 뭔가 스토리텔링이 느껴지고 너무 심하게 야하지 않고 너무 노골적이지 않으면서 자연과의 그런 조화, 예술적인 춘하다라고 한 이야기 자체가 왜 그러냐면, 중국이나 일본 춘하는 엄청나게 노골적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쉬었다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좀 중국하고 일본 춘하 너무 야해가지고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잠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